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전달 웨비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세무특공대의 대표 세무사님이신 심우열 대표님이랑 같이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우열입니다. 네, 오늘 강연이랑 실시간 질문, Q&A까지 저희 같이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에서 얘기할 것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연, 저희가 총 2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강연과 Q&A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강연은 미리 준비한 간단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틀어드릴 예정인데 그 안에서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될지,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은 세금계산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Q&A에서는 기존에 저희 대표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으셨던 것들을 Q&A 형태로, FAQ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 웨비나 신청하시면서 남겨주신 사전 질문도 좀 그것 중에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으로만 좀 정리를 해서 저희 같이 Q&A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웨비나 함께 해주시는 심우열 대표 세무사님 한번 소개 진행해 볼게요. 네, 세무특공대 대표님이신데, 세무특공대는 그럼 어떤 곳이냐 설명을 해보면,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 관리랑 등기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강연 영상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비상장 주식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목차를 일단 나눴습니다. 누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그리고 이제 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4가지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고 납부를 할까요? 일단,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주주 입장과 소액주주를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가 양도하면 한 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소액주주는 우리 웨비나 지금 참가하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소액주주는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일단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비상장 주식은 이제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구분이 없이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새 해외 주식, 테슬라나 애플 같은 주식 이제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건 이제 크게 이제 양도 이익하고 그다음에 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세율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율은 이제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는 이제 기준이 이제 세법상 4% 이상 또는 10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세법상 대주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 지분율 4% 미만 또는 10억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지금 이제 소액주주라고 보고요. 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에 따라서 각각 세율이 좀 틀려집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보통 이제 1년 이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3억까지는 20%, 3억을 초과했을 경우 25%를 과세를 되고요.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비상장 대기업 주식, 예를 들어서 SBS가 과거에 이제 비상장 상태다. 이런 거는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20% 세율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거래되는 주식들은 이제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소액주주라고 보시면은 그거를 매매하셨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이제 여기 있는 세율은 주민세가 별도인데, 여기서 이제 10%에 10%가 되니까 주민세는 1%. 그래서 총 11%, 22%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연 근데 이제 내가 지분이 4%다. 이걸 언제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은
작년 말 2023년에 거래하셨으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의 보기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제 계산을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세금은 양도차익, 과세표준, 그다음에 세율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도차익이라고 하면은 내가 판 가격하고 내가 산 가격, 그게 거기서 내가 이거를 팔면서 들어간 비용, 이거를 양도차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주당 양도가액에서 주당 취득가액 뺀 거고, 그 다음에 양도주식수를 곱하고, 그 중에 뭐, 증권거래세하고 수수료.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세는 뭐, 0.35%가 이제 과세가 되는데, 거기에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대행하면서 들어가신 이제 수수료, 대행 수수료들이 필요공개로 공제가 되고요. 거기에서 그 차익에서 기본공제, 1년에 1인당 250만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눴을 경우에는, 뭐, 예정신고 상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동일하게, 한 번도 공제를 못 받고, 1년에 한 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세표준의 세율, 그러니까 뭐 앞장에서 보여드렸죠.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그랬냐,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뭐 신고를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이 미납세액의 20%, 부정한 목적이면 40%고요. 이게 이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20%, 40%가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제 근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일일 0.022%, 1년으로 치면 8.03%입니다. 요거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납부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세금이 굉장히 컸어요. 이익이 많이 나서. 근데 한 번에 납부하기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씩 1,250만 원씩 8월 말까지 한 번 하고 10월 말에 한 번 납부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8월 말까지 1,000만 원 내시고 10월 말까지 500만 원 내시고 이렇게 분납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 내역 이제 산식을 한번 보여드렸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중소기업 주식이고 일단 그 다음에 소액주주를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단 뭐 필요경비 있으면 또 빼면 되니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양도주식이 이제 10,000주가 있는데요. 일주당 가액을 일주당 10,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총 합치면 1억이겠죠. 근데 취득한 주식을 보니까 3년 전에 취득한 주식이 있고 뭐 동일 주식을 여러 번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에 한번 5,000주를 그때 주당 5,000원에 취득을 하셨어요. 근데 1년 전에 20,000주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보유 주식은 25,000주가 되겠죠. 근데 1년 전에 취득한 주식은 3년 전에 취득한 주식에서 가격이 좀 올랐네요. 7,000원. 그러면 총 25,000주를 갖고 계시다가 이 중에 이번에 10,000주를 파셨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10,000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잔여 이제 15,000주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매도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신고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전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팔렸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 25,000주인데 이거를 뭐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좀 가액이 틀려지지만 그 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5,000주가 팔렸다고 가정하고 1년 전에 취득한 주식 20,000주 중에 5,000주가 팔렸다고 가정을 하는 이렇게 흐름을 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양도가액은 1억이고요. 취득가액은
3년 전에 취득한 주식 5,000주에 주당 취득가액 5,000원, 그 다음에 1년 전에 취득한 주식 5,000주에 주당 가액 7,000원 해서 6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잔여 주식은 15,000주, 이거는 취득가액은 7,000원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매각, 이 이후에 매각을 하실 때 그때 이 취득가액 7,000원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 취득가액은 앞에 산 순서부터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1억이고 취득가액은 6천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죠? 1억에서 6천만 원 뺀 4천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본방 1인당 1년에 250만 원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죠. 그거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해보면 3,750만 원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가정을 했죠? 중소기업 주식이고 소액주주로 가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 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10% 곱한 375만 원이 양도소득세고요. 거기에 지방세인 주민세가 37만 5천 원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을 이제 취득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직접 이제 중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인한테도 이제 구입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톡옵션 이제 아까 앞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구주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정해서 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도 매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 상태라면 그걸 매도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톡옵션과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1시간 이상 이제 강의가 가능한 정도의 방대한 주제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톡옵션 간단하게만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취득한 주식을 파셨을 때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제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스톡옵션 스타트업에 오래 계시면서 이제 스톡옵션 부여를 받으셨어요? 행사하셨어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가하고 시가가 있습니다. 회사가 뭐 이익이 많이 쌓였다든가 이러면은 그 시가가 좀 늘어나고 그 시가하고 행사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돼요. 근로소득세. 1번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 주식을 매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매도가하고 시가가 있죠. 이 시가를 차이를 양도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양도이익을 동일하게 그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그리고 그걸로 계산한 가액을 이제 이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 시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증법상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좀 또 뭐 웨비나를 통해서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시가하고 매도가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7월 26일이죠. 지금 6월 말 현재 2개월 내 동안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 신고 기간입니다. 8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국내 비상장 주식은 1년에 2번에 걸쳐서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다음 달 2달까지, 하반기분을 내년 2월 말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국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는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라는 게 없습니다. 예정 신고 없고 다만 2023년이 경과되고 내년 2024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023년도 거래분에 대해서 차익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확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확정 신고 국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2번 다 이익이 나셨어요. 2번 다 이익이 나셨으면 둘 다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5월 달에 확정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Q&A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한 번은 이익이 나고 한 번은 손실이 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셔야지만이 차익이 난 것과 차손이 나오는 게 통산이 된다라는 걸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해외 주식이 국내 비상장 주식은 이익이 났는데 해외 주식은 손실이 나셨어요. 그거는 합산해서 통산해서
5월 말까지 확정 신고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안 내면 어떻게 돼? 요새 이제 국세청이 워낙 또 전산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리고 뭐 증권사에서 이런 정보 자료들을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게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이동 법인세 신고 시에 주식 이동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이제 요새 제가 이제 실무에서 2023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2021년도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연락이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신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 지금 당장은 뭐 연락이 안 올 겁니다. 근데 한 2년이나 3년 뒤에 이렇게 뭐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익이 나셨어요. 올해 이익이 나셨는데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납부세액의 20%, 최소 20%고요. 만약에 부정한 목적으로 이제 신고를 누락했다. 이렇게 되면 40%까지 부과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는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없는데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고요. 납부세액이 일일 0.022%가 부과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1년에 8.03%가 됩니다. 뭐 2년이 경과되면 뭐 16%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금액을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명목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제 이해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영상 끝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 FAQ랑 사전에 질문해 주신 거 먼저 정리한 거 있으니까요. 요거 먼저 천천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시간 질문 주신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FAQ 첫 번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통 준다 하는데 요거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물어보셨어요. 안내 신고문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본인은 매도하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신고하셔야죠. 이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뭐 보험하고 좀 비슷합니다. 걸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증풀이라든가 이제 증권사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 증권거래세를 다 먼저 선징수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국세청에 이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도 주식변동 상환명세서가 다 이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신고 여부를 이제 국세청에서 그런 식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취득이 오래돼서 취득 가액을 좀 까먹으시거나 뭐 분실한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칙은 이제 취득 시의 실제 거래 가액으로 파악해야 되는데요. 취득 시가 과거라면 이제 아무래도 취득 가액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웨비나 들으시는 분들이 불리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취득가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취득가액 모를 경우에는 뭐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으로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3년 전, 5년 전에 뭐 주당 10,000원에 사셨는데 액면가는 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내역을 파악하시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세청에서는 액면가로 이제 취득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늘어나고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당시에 송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체증빙,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계약서가 없으시는 경우에는 대체증빙 그리고 증권사에 입고된 주식 내역 이런 거라도 이제 제출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은행 가서 뭐 과거 오래된 경우에라도 송금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다 띄워주거든요. 그런 이제 대체증빙을이라도 제출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런 자료들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취득가액은 최대한 좀 보관을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 시 해당 연도의 양도손익이 다음 연도로 2월 공제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 주식에는 이제 딱 두 번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반기 8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고, 하반기는 내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국외 주식은 내년 5월 말에 그냥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 주식만 있으셨을 경우에는 그 두 번으로 끝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고로 끝나는데, 해외 주식이 있으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세 개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합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국외 주식은 5월 달에 이제 하는데, 만약에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통상 가능합니다. 서로 통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산이 가능하지만은 설사 이게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국내 주식에 이익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음 연도로 2월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당해 연도로 끝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요거는 특례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소액 주주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된 주식이 APR이라는 주식인데요. APR이 이제 작년도에까지는 올 2월까지인가요? 아마 이제 비상장 상태였고, 거기서 매도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 이후에 올해 상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상장 주식 소액 주주에서 상장사 소액 주주로 바뀌었죠. 하지만은 상장되기 전에 파신 그 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장된 이후에 소액 주주로 매도하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네. 소액 주주라 하면은 대주주 외의 분들은 무조건 소액 주주. 맞습니다. 이제 4% 10억 미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권 상장분인 소액 주주를 하더라도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뭐 개인적으로 뭐 사고 파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상장을 꿈꾸면서 비상장 주식을 사시는 게 약간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출자 시에 주식 액면가액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끼치나요? 이렇게 이제 액면가액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액면가액은 양도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로 1,000만 원으로 취득하셨는데 그때 액면가액이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주당 500원에 이렇게 했을 때 2만 주가 되겠죠. 액면가액으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액면가액이 1,000원이었다. 그러면은 만 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수가 달라지는 거죠. 액면가가 달라지면서 주식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당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셨을 경우에 그 가액은 이제 시세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주당 가액이 달라지면서 취득 주식도 변동하기 때문에요. 액면가액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무상증자를 또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갖고 계셨는데 무상증자가 되면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지만 매도가액도 일반 시세에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또 주식이 떨어져요. 10,000원으로 거래된 주식이 갑자기 무상증자가 되면은 그게 또 5,000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이라든가 무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FAQ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사전에 남겨진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을 장기로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는지 좀 여쭤봤어요.
안타깝게도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유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것들을 들으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아쉽게 안타깝게도 비상장 주식은 뭐 3년을 보유하든 5년을 보유하든 장기 보유 시에 어떤 혜택은 별도로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뭐 예컨대 창립 멤버가 향후 회사 핵심 인력에게 본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세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시는 분이 납부를 하시는 경우고요. 증여세는 이렇게 창립 멤버 핵심 인력이 이제 증여세를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죠. 그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 두 분, 창립 멤버와 핵심 인력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증여세 무상으로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 가액은 빵이잖아요. 하지만은 그 빵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그 가액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회사의 뭐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는 이제 주주에서 워낙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케이스이신 경우에는 이제 주주로 이제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항목만 달라질 뿐이지 세금은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네, 네. 네, 그리고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좀 신고를 해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운 방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내 비상장 주식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이제 예정 신고로 이제 신고 의무가 종결이 되는데요. 올해 이제 국내 비상장 주식을 파셨는데 손실이 났다고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제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올해 작년도에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주주를 통해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셨는데 해외 주식에서는 이익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늦었지만은 그 기한 후 신고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손금이 그러니까 해외 주식의 이익에 나는 거를 이제 통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은 2천만 원이 이익이 났어요. 근데 국내 비상장 주식은 1천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1천만 원 손실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해외 주식 2천만 원을 신고하시려면 2천만 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은 국내 비상장 주식을 1천만 원 손실을 신고를 하셨으면 해외 주식 이익 난 부분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익이 그 1천만 원에 대한 나머지 자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내시게 된다.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어라도 꼭 신고를 하시고 해외 주식 이익이 나셨으면 같이 통산을 해서 내년 확정 신고 시에 같이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실이든 뭐 이익이든 무조건 신고하시는 게 절세 맞습니다. 네,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 요거 관련해서 주식 거래했을 때 주의사항을 궁금하시다고 한 분들이 꽤 많아서 일단 넣어봤어요. 핵심 내용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만 가지고도 뭐 한 3, 40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딱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창립 멤버, 핵심 멤버. 두 분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거의 낮은 가격에 액면가로 했다. 액면가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특수관계이면은 회사의 시가평가를 무조건 수행해야 됩니다. 시가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원이고 500원 주고 사고 파셨어요. 그렇지만 그 500원이 액면가 500원이 그 가액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시가를 해야 됩니다. 시가를 평가를 해서, 이거는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죠.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과거 3개년치의 손익을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각종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온 그 가액하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가액하고 차액이 30% 이상이 나거나 또는 그 차액이 3억 이상이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그냥 주고받는 가액이 아닙니다. 시가는 주고받는 가액이 아니고 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시가라고 보셔야 되고요.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양도소득세가 5%, 양도소득세는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나는 경우, 위에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시가하고 3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죠. 특수관계인의 거래인 경우는 시가의 30% 이상 차액이 나느냐를 가지고 또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비율에 상관없이 대가하고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분은 시가의 30% 차액이 나는 경우 또는 3억 원 이상 차액이 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은 정말 긴급하게 저희한테 상담 들어오는 건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뭔지에서부터 약간 막히고 뒤늦게 알게 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시죠? 조금이라도 약간 의심된다 싶으면은 일단 저희한테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회사의 임직원, 대표이사와 뭐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 간의 거래가 이제 크게 맞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주주를 통해서 저희한테 많이 연락이 오십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스럽고 이게 뭐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주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간단하게만 장표로 공유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양도소득세랑 딱 연관된 게 사실 아니어서. 맞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정리해보긴 했으나 요 자리에서는 조금 실시간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요거 네. 중심으로 좀 더 네. 시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요거 질문 주신 분은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요 장표 저희 다시 보기로 다 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고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또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양도소득세 상담 그리고 신고 서비스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뭐 기관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 뭐, 비통주든 통주든, 뭐, 증권플러스 같은 어떤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셨든, 아니면 개인과 개인이 계약서 통해서 거래하셨든, 양도소득세는 꼭 신고하시고, 나중에, 만약 발생했으면은 납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고하시는 과정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고 서비스, 상담부터 신고까지 대행해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대표님과 저희 주주가 같이 최대한 편하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여기 앞에 QR코드 있는데 저 QR코드로 한번 접속해 보시면은 핸드폰으로도 간단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8월 말까지가 신고 기간이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저희 8월 달에 놀아야 할 일도 많고 휴가철이시니까 7월 지금부터 신고 상담 이런 거 미리 접수해 두시고 저희 필요한 서류 이런 거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미리 한번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에서 파트너 세무펌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 회계사님이랑 같이 신고 상담 잘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QR코드로 한번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실수하지 마시고, 올해 이제 8월 말까지가 이제 비상정중 양도소득세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주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성심성의껏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